비엔티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엔티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일정, 개요, 그리고 성과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어제 싱가포르 방문을 마치고 라오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0월 10일 오늘 오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오늘 다자회의 이외에 시간을 쪼개어 베트남, 태국, 일본, 라오스와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낮에 예정했던 캐나다와는 다자회의에 여러 가지 수년 사정이 있어서 오늘 저녁 만찬 시작 전에 기회를 봐서 약식 회담이라도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사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호주와의 양자 회담이 추가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뒤 윤 대통령 부부는 저녁 8시부터 올해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의 총리 부부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10월 11일 내일 첫 일정으로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지역 내 최고위급 전략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석해서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영내 그리고 국제 안보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오늘 완다라 시판돈 라오스 총리 배우자가 주관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정상 배우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부통령 배우자 등과 함께 라오 예술박물관을 같이 방문하고 이후에 오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번 비엔티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개요 그리고 개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 영어로는 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글로벌 복합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그리고 글로벌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만큼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리는 올해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대화 상대국들은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라는 주제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계성은 사람과 물자, 서비스가 자유롭게 흐르게 한다는 개념으로 영내 포용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목표입니다. 인적, 물리적, 제도적 연계성이 제고되면 위기 앞에서 우리의 회복력도 강화되고 공급망 불안과 기후 변화 등 초국가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핵심 성과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세안과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일중 협력과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영내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기여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격상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를 수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5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이제 최고의 협력 단계에 진입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공조를 더욱 든든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라오스로 예정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첫 대면 국방장관 회의가 국방교류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오늘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대화 파트너 아세안 10개국들은 예외 없이 하나같이 에너지의 녹색 전환, 그리고 인적 개발, 디지털 전환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 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착수하는 한 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향후 5년간 각종 연수 사업을 통해 4만 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첨단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장학생 초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중일 협력과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선순환 구조 촉진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하고 오늘 한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아세안 플러스 3 협력 증진에 모멘텀을 마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중일 3국 협력과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다층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고 하고 이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내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한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선 노력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며 식량 안전망 차원에서 아세안 플러스 3 비상쌀 비축제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올해 기업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아세안의 역량 강화 지원을 계속하며 영내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한 아세안 플러스 3 과학 영재 센터 그리고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 투자도 가속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셋째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 실현에 아세안 국가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를 포함한 많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 지지한다고 하였고 우리의 통일 독트린과 비전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공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별도 양자회담 결과입니다. 먼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와는 국가 주석과 오늘 오후 주석궁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내년 제수교 30주년 계기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고 기후, 개발 협력 관련 MOU 그리고 협정에 서명해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오늘 양 정상 임석하에 서명된 세 가지 기본 협정은 한라오스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 구구의 산림 탄소 배출 감축 사업 협력 MOU, 한라오스 대외 경제 협력 기금 기본 약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뒤에 말씀드린 두 개의 협약은 개정 그리고 갱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오스와의 회담에 앞서 오늘 오후 숙소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총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시바 총리 취임 9일 만이며 일본 신임 총리로서 외국과 갖는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시간으로 오후 3시 45분경부터 약 4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회담 모두에 일본 총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크게 발전시켜온 한일 관계를 온전히 계승해서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지난 2년 동안 양국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며 양국의 정계, 재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일 양 정상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셔틀 외교를 활발히 진행시키면서 양국 국민 간의 교류를 촉진해 나가자고 하였고요.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연간 1000만 명 방문 시대를 맞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완성해서 가동하고 있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하게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더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역시 불법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한일 양국 그리고 한미일 3국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에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퀀텀 양자 분야에 걸친 첨단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 사업들을 잘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패통탄 신임 태국 총리와도 오늘 오후 취임 한 달 만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투자, 청정 에너지를 비롯한 포괄적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찡 베트남 총리와는 오늘 오전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내일은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인 한국과 호주 간의 국방, 방산, 경제 안보 등 핵심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